착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고 나쁜 사람은 법을 피해간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일찌감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십쇼의 신동호 변호사입니다. 착한 사람이 법 없이 살아가려면 나쁜 사람이 법을 피해갈 수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럼 현실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이 시간. 법에 살고 법에 죽는 우리네 인생, 그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볼까요? 오늘은 변호사님이 어떤 법률 이슈들을 갖고 나오셨는지 저와 시청자분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막으로 보시죠. 첫 번째 준비한 법률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왠지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인데요.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산업재해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고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이번에 제기된 이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1년 7개월 동안 중대재해의 발생은 동기간 대비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민서회장님께서 자세히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가 무려 4곳이나 됩니다. DL-ENC가 8명, 롯데건설이 5명, 현대건설이 6명, 대우건설이 5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DL-ENC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감독을 실시해서 20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니 건설사 본사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건설사들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서로 아는 사이라서 봐주는 반응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두 번째 이슈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2024년 1월 적용이 예정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까요?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정도의 처벌은 과하다라는 판단에서 법 적용의 유예가 제기되는 걸까요? 당연히 노동계 쪽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안 과연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 법안이 2022년 1월에 시행이 되었고 그 당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요.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두었음에도 또다시 유예를 시킨다는 것은 법의 경시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결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 적용의 유예를 거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과 두 번째 법률적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요? 네, 아동복지법인데요.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교권보호사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의 통과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일시 중단되었던 토요 집회가 재개된 것이군요. 이날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여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이번에도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선생님들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라는 아동복지법의 법률적 잣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학부모님의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소고발이 진행된 후 선생님이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학부모님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폭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자는 주장입니다. 학폭 업무가 시작되는 순간 학폭 담당 선생님들은 고소, 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여러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의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는 측면이 있고 학폭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관시키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다수의 선생님들은 동의하신다고 합니다. 교사의 교권 회복을 위한 토요 집회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10월 28일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법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 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 법률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전세 사기 대책인데요.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서민들, 특히 피해자분들께는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16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매, 공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존 행위 및 계약 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지원 사업은 정기 공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차 정기 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 전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 대리 사업도 신설됩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 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1인당 250만 원 이내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 비용을 지급하여 어려운 법률 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심리 상담과 치료비 등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한 주의 법률적 이슈들을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주위 여러분들께도 시청을 꼭 독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법은 만인의 왕이다 라는 말이 있는 반면 법은 밑빠진 독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더 맞는 이야기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법은 만인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밑빠진 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어디쯤 법의 보호로 인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같이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